제7장 실패의 재구성. 두려움을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실패 심리학. 당신은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왔을 것이다. 실패는 피해야 할 것이다. 실패는 무능력의 증거이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자책해왔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가? 나는 왜 남들처럼 잘 해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팀 페리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한다. 실패는 선택이다. 그리고 현명한 실패는 성공의 유일한 통로이다. 나는 미숙아로 태어나 생존 가능성 10%라는 진단을 받고도 살아남았다.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는데도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당하는 비운을 맛보았지만 창업한 회사가 한 달에 4만 달러라는 수입을 안겨주었다가 다시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나는 끊임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를 통해 배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이론과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론을 실패의 맥락에서 다시 만난다. 이 두 이론은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습관 재설계와 정체성 전환의 결정적 계기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실패의 습관 고리. 두히그가 발견한 실패 패턴의 해부.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힘에서 개인의 삶, 조직, 사회를 지배하는 습관의 메커니즘을 신호 루틴 보상의 3단계 고리로 설명한다. 그의 핵심 통찰은 실패 역시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실패에도 분명한 신호와 루틴과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히그는 이렇게 말한다.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다.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 실패의 습관 고리를 분석해보자. 신호는 실패를 촉발하는 방아쇠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 불완전한 준비, 예상치 못한 장애물 또는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일 수 있다. 루틴은 신호에 반응하여 당신이 수행하는 행동이다. 당신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는가, 자기 비난에 빠지는가, 아니면 타인을 탓하는가? 이 루틴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실패 대응 패턴이다. 보상은 이 루틴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만족감이다. 실패 후 포기하면 당신은 더 이상의 노력이라는 고통에서 해방된다. 실패 후 자기 비난에 빠지면 당신은 나는 원래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는 안전한 변명을 얻는다. 실패 후 타인을 탓하면 당신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이 보상이 당신을 성장이 아닌 정체로 이끈다는 것이다. 당신은 실패의 습관 고리에 갇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고 동일한 변명을 되풀이한다. 두히그는 이 실패의 습관 고리를 깨는 방법으로 습관 변화의 황금률을 제시한다. 습관을 바꾸려면 신호 루틴 보상이라는 습관의 3단계 고리에서 신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되 오직 반복 행동만 바꾸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패의 맥락에 적용해보자.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기존의 루틴은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라는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루틴의 보상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다. 습관 변화의 황금률에 따르면 당신은 동일한 신호, 실패 통보와 동일한 보상, 심리적 안도감을 유지하면서 오직 루틴만 바꾸어야 한다. 즉, 자기 비난이라는 루틴 대신 실패 분석 보고서 작성이라는 새로운 루틴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이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둘째,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셋째, 이 실패를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새로운 루틴은 당신에게 동일한 보상, 즉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안도감이 더 이상 정체의 변명이 아니라 성장의 동기로 전환된다.
두이그는 또한 핵심 습관의 개념을 제시한다. 핵심 습관은 작은 변화가 다른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자극하는 습관이다. 알코아의 CEO 폴 오닐은 부상 예방이라는 핵심 습관에 집중했다. 신호는 노동자의 부상이었다. 루틴은 책임자가 24시간 이내에 오닐에게 보고하고 산재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보상은 승진이었다. 이 핵심 습관은 놀라운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고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재해율 감소, 원료 손실 감소 등 회사 전체가 폭풍 성장하게 되었다. 이 핵심 습관 개념을 실패에 적용하면 당신은 실패 분석을 핵심 습관으로 삼을 수 있다. 매일 저녁 5분, 그날의 작은 실패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실패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성과와 자신감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정체성 기반 실패 수용. 클리어가 증명한 실패와 자아의 분리.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습관 변화의 가장 깊은 차원은 정체성의 변화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매일 5km를 달린다. 둘째는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매주 월수금 운동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차원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운동선수다. 당신이 진정으로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집중하라. 행동은 정체성의 증거일 뿐이다. 이 통찰은 실패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정체성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실패했다는 사실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해석한다. 나는 이번 시험을 망쳤다는 사실이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해석한다. 나는 이번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클리어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클리어의 핵심 통찰은 정체성과 행동의 분리이다. 당신은 나쁜 습관을 가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당신은 실패한 경험을 가진 성장하는 사람일 수 있다. 행동은 변할 수 있고 경험은 축적될 수 있지만 당신의 핵심 정체성은 그 변화와 축적 너머에 존재한다. 클리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통찰을 증명한다.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던 그는 훈련 중 동료의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당하는 큰 사고를 겪었다. 얼굴뼈가 30조각이 났고 왼쪽 눈이 튀어나와 실명 위기까지 왔으며 심정지가 3번이나 일어났다.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찾아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매일 걷기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한 걸음도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6개월 후 그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년 후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가 되었다. 이 경험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는 사고 직후에 자신을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가두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 집중했고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 팀 페리스는 이 클리어의 통찰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그는 미숙아로 태어나 생존 가능성 10%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다. 그는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실패와 결핍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찾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것. 돈만 더 많았더라면 생각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다. 이 선언은 정체성 기반 실패 수용의 핵심을 담고 있다. 당신이 실패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인맥이 없어서 라는 식의 정체성 결함으로 해석하는 순간 당신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다. 그러나 당신이 실패를 지금의 나는 이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행동의 피드백으로 해석할 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선다. 몰입과 실패의 변증법. 칙센트미하이와 뉴포트가 발견한 실패의 가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과 칼 뉴포트의 딥워크 이론을 다시 만난다. 이 두 이론은 실패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임을 밝혀낸다. 칙센트미하이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순간은 어떤 도전이 자신의 역량보다 지나치게 쉽지도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몰입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행동력과 기회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람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몰입 이론은 실패의 의미를 완전히 재구성한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재 역량을 초과하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 역량을 초과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한다. 실패는 몰입의 대가이자 몰입으로 가는 통로인 것이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8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다. 둘째, 도전해야 할 과제와 능력이 균형을 이룬다. 셋째,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넷째,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다섯째, 일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여섯째, 경험 자체가 자기 목적이 된다. 일곱째, 자의식이 사라진다. 여덟째, 시간의 관념이 왜곡된다. 이 8가지 조건 중 두 번째 조건, 즉 도전과 능력의 균형은 실패의 불가피성을 함축한다. 당신의 능력이 도전보다 높으면 당신은 지루함을 느끼고 도전이 당신의 능력보다 높으면 당신은 불안과 실패를 경험한다. 몰입은 이 두 영역의 경계선에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의 능력은 향상되고 당신은 더 높은 도전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한다.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 딥워크에서 이 몰입 상태를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뉴포트는 이렇게 말한다. 딥워크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에 완전히 몰두하는 능력이다. 단순히 계획을 짜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외에도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딥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정도를 넘어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환경과 습관을 개발하고 익히는 것이 핵심이다. 뉴포트는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딥워크의 가치를 설명한다. 두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토대로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삶이 어둡고 불행해지지만 저녁에 즐기는 마티니에 집중하면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두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이 같다고 해도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실행하고, 사랑하는지는 집중하는 대상의 총합이다. 이 통찰은 실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다. 실패 자체는 단순한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실패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실패는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약이 될 수도 있다. 뉴포트는 또한 루스벨트식 속행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심층적 과제를 파악하라. 그 다음 이 과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갈지 추정한 후 이 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빠듯한 시한을 설정하라. 가능하다면 시한을 공개적으로 밝혀라. 가령 완성된 프로젝트를 제시할 사람에게 언제까지 될지 말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휴대전화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정해놓고 눈에 띄는 곳에 두어서 동기를 부여하라. 이 루스벨트식 속행은 의도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당신이 평소보다 훨씬 빠듯한 시한을 설정할 때
당신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평소보다 훨씬 치열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는다. 뉴포트는 이렇게 조언한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 실험을 하라. 그래야 집중력을 훈련하는 동시에 두뇌에 휴식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완료 시간과 집중력을 교환하는 능력에 자신감이 생기면 루스벨트식 속행의 빈도를 늘려라. 이때 시한은 항상 빠듯하게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꾸준하게 시한을 지키되, 그러기 위해서 치열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두려움 설정. 팀 페리스가 창시한 포스트 실패 전략. 팀 페리스는 두이그, 클리어, 칙센트미아이, 뉴포트의 이론을 종합하여 실패를 두려움의 대상에서 성장의 도구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 설정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에서 10까지의 단계 중에서 1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고 10이 영구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는 3이나 4 정도의 단계에 해당될 것이며 내 인생을 쫑치게 할 빌어먹을 대부분의 재앙도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듯하고 영구적인 고나 10을 위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시적인데 불과한 3이나 4 정도를 거는 것이고 원한다면 조금 더 추가로 일함으로써 원래 있던 일중독의 감옥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깨우침이었다. 두려움 설정은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마치 소설을 쓰듯이 상세히 묘사하라. 재정적 손실은 얼마인가? 사회적 평판에 어떤 타격이 있는가? 정서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가? 이 구체화 작업은 막연한 두려움을 객관적 분석의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두 번째 단계,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재정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적 평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서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복구 옵션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단계,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을 추정하라. 당신이 상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몇 %인가? 그리고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잃게 될 기회의 가치는 얼마인가? 이 비용 편익 분석은 당신의 두려움이 객관적 현실보다 주관적 과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팀 페리스는 이 두려움 설정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전환시켰다고 증언한다. 한 변호사는 브라질로 이주하여 서핑 어드벤처 회사를 창업했다. 한 회사원은 자신의 취미였던 요가를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 월 $5,000의 수동적 소득을 창출했다. 한 대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자신이 꿈꾸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실패 재구성의 실제, 포스트 실패 심리학 통합 워크숍, 찰스 두이그, 제임스 클리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칼 뉴포트, 팀 페리스의 이론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실패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일 뿐이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패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이 통합 이론에 기반한 인지 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의 습관 고리를 진단하라. 당신이 반복하는 실패 패턴을 하나 선택하라. 그리고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하라. 이 실패를 촉발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특정 상황, 특정 시간, 특정 감정 상태인가? 신호를 받은 후 당신의 루틴은 무엇인가? 포기하는가? 자기 비난하는가? 타인을 탓하는가? 이 루틴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보상은 무엇인가? 노력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자존심 보호인가? 안전한 변명인가? 둘째, 습관 변화의 황금률을 실패에 적용하라.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라. 그리고 오직 루틴만 바꾸어라. 실패를 경험했을 때 포기라는 루틴 대신
실패 분석 보고서 작성이라는 새로운 루틴을 도입하라. 이 보고서에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실패를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셋째, 정체성과 행동을 분리하라. 당신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다. 당신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라.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 선언은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넷째, 몰입을 위한 실패를 설계하라. 칙센트미아이의 몰입 조건을 당신의 실패 경험에 적용하라. 당신의 역량보다 10% 높은 도전을 선택하라. 그 도전에 실패할 확률은 높지만 그 도전을 통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라. 당신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집중하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대한 집착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다섯째, 루스벨트식 속행을 실험하라. 일주일에 한 번, 평소보다 50% 빠듯한 시한을 설정하고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라. 처음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은 평소보다 훨씬 치열한 집중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때 당신은 훨씬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다. 여섯째, 두려움 설정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라. 분기별로 한 번씩 당신이 두려워하는 행동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에 대해 두려움 설정을 실행하라.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다. 둘째, 설령 그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찰스 두이그는 말한다. 습관은 운명이 아니다. 당신은 실패의 습관 고리를 진단하고 그 루틴을 바꿀 수 있다. 제임스 클리어는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말한다. 실패는 몰입의 대가이다. 당신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결코 몰입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칼 뉴포트는 말한다. 두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토대로 세계관을 형성한다. 당신이 실패에 집중하는 방식이 당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당신의 실패 습관 고리는 무엇인가? 당신이 반복하는 실패 패턴의 신호와 루틴과 보상은 무엇인가? 당신이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부터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할 것인가? 당신이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며 그 행동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복구 계획과 실제 확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실패를 두려움의 대상에서 성장의 도구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